볼게요. 7단원. 자, 유제 1번이요. 나한테는 지금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주었어요. 일단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줬어. 확률 변수는 총 4가지가 있대요. 0, 2, 5, 7.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확률의 값을 줬습니다. 4분의 1, 6분의 1, A, B 전체 확률 1. 그럼 일단 관계식을 하나 뽑읍시다. 첫 번째요. 내가 뽑을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 확률의 총합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우리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12분의 5가 되니까 나는 12분의 몇이 돼야 된다? 7이 돼야 됩니다.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야지 짜르륵 더했을 때 전체 확률의 합 1이 되는 거 맞죠? 네, 그 상태에서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봐봐. 나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봐봐. 난 여기서 표본을 띄어낸다는 건 확률 변수 몇 개가 있어? 지금 4개가 있는데, 그치? 이 확률 변수 4개, 즉 이미지 자체는 이렇게 잡히겠네. 주머니 속에 0이라는 공과 2라는 공과 5라는 공과 중 7이라는 4개의 공이 있는 거야. 이 4개의 공에서 나는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 맞아? 3번 무슨 추출을 할 거냐면 복원 추출을 할 거야. 그럼 공이 4개다 보니까 복원 추출하는 건 첫 번째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공의 개수 몇 개? 4개, 4개, 4개. 세 번째에서도 4개. 괜찮아? 그래서 전체에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 4의 3승가지인 전체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64가지 중 64가지 중 내가 원하는 건 세수의 평균이 지금 뭐가 될 때라는 거지? 세수의 평균이 크기가 3인 놈들인 거 맞죠? 그런 세수의 평균이 뭐가 된다는 거야? 3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거야. 왜? 나한테 준 정보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P, X바 이런 표본들에 대한 평균이 모일 확률 3일 확률이 맞아? 몇 분의 몇이라고 준 거지 지금? 48분의 5라고 이렇게 준 거야. 난 얘를 이젠 이용하려고 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48가지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세수의 합이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가지수가 64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치? 그래서 난 생각하는 거야. 뭐를 생각하는 거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자라는 거지. 케이스 분류. 첫 번째, 어떤 수들을 나열해야지 세수의 합이 평균이 9가 될까라고 물으신다면 잘 들어봐. 세수의 평균이 3이라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세수의 합이 뭐가 된다는 거랑 똑같아. 9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세수합이 9가 되는 경우야. 걔를 3으로 나눠야지 평균이 뭐가 될 테니까 3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그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세수의 합이 9가 될 때라는 거지. 그럼 케이스 분류 시작. 나는요 7을 포함한 경우 큰 수부터 생각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7은 하나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배열을 생각할 수 있냐면 7이 0에 배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이 0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64가지라는 말은 순서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7이 0도 있을 것이고 7 0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맨 앞자리에 2가 왔을 때 270도 있을 것이고 207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0이 왔을 때 072도 있을 것이고 027도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다는 거지. 얘네들의 배열은 6가지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이요. 잘 봐. 7을 뽑은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 B. 맞아? 7을 뽑은 확률은 B 곱하기 2를 뽑은 확률 몇 분의 면? 6분의 1. 그리고 0을 뽑은 확률 몇 분의 면?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만 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
2령 7을 뽑은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첫 번째 2를 뽑은 확률은 몇? 6분의 1. 0을 뽑은 확률은 4분의 1. 7을 뽑은 확률은 b. 어차피 우리들은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까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거 맞지? 그럼 난 이렇게 쓰면 되니 어떻게? 얘요. 전체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들이 곱하게 되면 24분의 뭐가 될 텐데? b가 될 텐데 여기에 곱하기 이렇게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들의 확률은 다 곱하게 되면 24분의 b. 그게 몇 가지 있다? 6가지 있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시게 되면 몇 분의 b? 4분의 b라는 거야. 이 케이스밖에 없냐? 아니다. 또 7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세수압이 9가 되는 거. 미안. 세수압이 9가 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7을 안 뽑고 말이야. 세수압이 9가 되려면 5를 뽑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해? 뭐를 뽑게 되면 돼? 5, 2, 2를 뽑게 되면 되는 거 맞지? 얘네들의 배열이요. 얘네들의 배열은 당연히 몇 가지가 나오겠어? 5, 2, 2, 2, 5, 2, 2, 2, 5. 몇 가지? 3가지가 나오겠지. 그때 확률은 다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시작. 5를 뽑은 확률 몇이요? A요. 2를 뽑은 확률 6분의 1, 6분의 1. 맞아? 그럼 얘는 확률 자체가 A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맞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지 지금? 3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시게 되면 12분의 A요.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끝. 게임은 끝. 왜? 나한테 알려준 거. 그런 표본 3개짜리에 대한 평균이 3이 되는 확률은 48분의 5다 라고 알려줬으니 답 자체는 여기서 구한 몇 분의 면? 4분의 b 더하기 여기서 구한 몇 분의 면? 12분의 a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48분의 5예요. 이렇게 식을 또 하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 말고 없다는 거야. 세수압의 9를 만드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 1개, 여기서 나오는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a와 b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시고 계산 완료하게 되면 나한테 120 a, b의 값을 묻고 있어요. 이 답은 10이 나온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괜찮습니까? 흔히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인 유제 2번으로 가볼게요. 시작.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주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2를 갖고 각각에 해당하는 그때의 확률이요. A, B, C라고 모두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식 3개, 미지수 3개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표본에 대한 평균과 표본에 대한 분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요. 일로 오세요. 첫 번째, 내가 만들 수 있는 식 확률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이 사실 아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난 이젠 두 번째 스텝이요. 평균과 분산들을 구해보고 싶어요. 모집단에 대한 평균 갑니다. 평균이요. 평균이라고 불리는 것은 찍찍찍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호로록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C입니다. 내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요.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될 테니까 일단 제곱의 평균부터 구하고 들어갑시다. 나요.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제곱해서 찍찍찍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요. 그래서 행률을 곱하면 A. 0은 꺼지시고 2를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확률과 곱해주시면 몇 C? 4C. 이것이 결국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일로 와주세요. 나는 결국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제곱의 평균 자체는 A 플러스 4C에서 마이너 평균 자체는
마이너스 A 더하기 EC의 전체 제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A, B, C로서 평균과 분산을 나타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요. 근데 이걸 이제 아는 정보를 가져다 써볼게. 자, 너한테 준 정보 갑니다. 세 번째 정보요. 너한테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 몇 분의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2분의 1. 야, 그럼 일로 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원래 정확하게 읽는 건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맞아? 그것이 2분의 1이랑 알려줬어. 걔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가 몇 분의 몇?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 얘를 제곱하는 얘도 결국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는 몇 분의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바로 평균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알려준 정보요. 자, 여러분들한테 네 번째 정보요. 자, 집중. 얘들아,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공식으로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이때 표본의 크기가 몇이라고 알려줬니 너한테? 3이라고 알려줬네. 괜찮아? 그럼 결국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이 모집단에 대한 이 분산이요. 이 모집단의 분산은 뭐일 수밖에 없어? 3배 곱하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근데 너한테 이 값을 알려줬단 말이야. 뭐라고? 20분의 7이다. 맞아?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거 숫자죠? 미지수 몇 개 지금? 3개. ABC 몇 개? 3개. 그럼 여기 식 하나, 여기 뭐? 식 하나.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몇 개? 식 하나. 그럼 미지수 3개, 식 3개, ABC의 값을 다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건 직접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대요. A는 10분의 1, 그건 네가 계산하는 거지. B는 10분의 6, C는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 되어야 되니까 10분의 3.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이제 유제 3번으로 가볼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자,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나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n이라고 불리는 건 표본의 크기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자연수라는 거야. 나 표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걸 띄어낼 거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한테 준 정보가 모집단에 대한 뭐를 줬어요? 평균과 모집단에 대한 제곱의 평균을 여러분들한테 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시작. 일로 와. 너한테 준 정보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몇이요? 3이요. 그리고 모집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몇이요? 25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묻는 건 표본 평균에 대한 제곱의 평균. 얘가 11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 자, 가볼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에 대한 이 평균과 뭐 할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고 난 또 알아요. 뭐든 알아요. 얘를 토대로 나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해내실 수 있는 거 맞죠? 모집단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25에서 9 빼면 뭐가 나오는 거지? 16이 나와. 맞아? 그런데 얘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아이고 내가 여기 바를 왜 붙였어?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뭐가 나오는 거라고? 16이 나와. 맞아? 그런데 배운 개념에 의하면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의 몇 배가 될까? n배가 되는 거 맞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얘가 16이야. 근데 내가 외운 개념에 의하면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 잘못 발음할 뻔했어. 루트 n을 정신 차리자.
괜찮아?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근데 얘의 값이 뭐라고 구했다고? 네가 16이라고 구한 거야. 맞아?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16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괜찮아요? 공식은 똑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정의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갖다 붙이면 되냐? 나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표본 평균에 대한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표본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결국 이 식을 나타내봐. 이 식을 나타내게 되면 얘가 주어잖아. 그치? 얘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눈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테니 n분의 뭐에서? 16에서 맞아? 괜찮아?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똑같을 테니 맞아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모드란 거 호로록 넘어가면 3의 제곱을 빼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된 거 맞아?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푸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풉시다. 결국 n분의 16이라고 불리는 건 호로록 이항하시면 2가 되고 얘를 정리하시게 되면 결국 n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거지. 마지막 조심이요. 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표본의 크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2부터 8까지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제 4번 문항이요. 이제 4번 시작. 어느 떡집에서 판매하는 백설기의 무게, 한 개의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n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m, 그리고 2의 제곱 이렇게 갖다 붙이죠. 그리고 너랑 나랑의 약속, 이미 추출 몇 개를 한다는 거지? 16개. 그럼 너랑 나랑의 약속으로 m바라고 표시하고 똑같이 m, 루트 16은 뭐인 거지? 4. 4분의 2는 몇 분의 몇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묻는 거,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이 100일 이하일 확률이 0.02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일로 와줄래 얘들아? 그림을 갖다 그릴 거야. 표본 평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즉 m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대칭축 m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100일 이하일 확률. 그럼 100일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확률이 0.5를 넘지 않기 때문에 100일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맞지? 여기에 대한 색칠된 부분의 확률이 몇 점 몇이라고? 0.02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반땡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옆쪽 부분은 0. 몇칠칠이? 477이. 0.477에 해당하는 Z의 값을 옆에 표에서 읽어. 그럼 Z는 뭐가 된대? 2가 된대. 맞아? 그럼 우리 배운 대로 이렇게 풀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n-몇은? 100일은? Z 몇 곱하기? 2 곱하기 그에 해당하는 편차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뭐다? 102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5번이요. 자,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정규 분포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요. 자, 이렇게 쓰자. nx라고 갖다 쓰면 x에 대한 정규 분포야. 어차피 x바와 x에 관한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n이요. 정규 분포 평균이 뭐? 40. 그리고 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나서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X바요. 그럼 X바라고 불리는 건 M바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똑같이 40, 너랑 나랑 약속하는 거지. 표본의 크기가 4야. 4에다 루트 씌우면 2.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갖다 붙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석 들어갈 테니까 잘 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어진 정보 P. X가 40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P. 이번엔 얘들아 X바야. X바가 작거나 같은 확률 40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림으로 보자. 자, 시작. 나 산을 그릴 거야. 나 지금 이 노란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 여기 40을 갖다 붙일 거고 40 플러스 K라고 불리는 게 어딨나 봤는데 K의 값은 뭐라 그랬어? 임의의 양수라 그랬어. K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40 플러스 K는 4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게 확실하고 40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이 노란색 확률과 같다라는 거지. 누가? 이번엔 똑같이 산을 그리는데 나 이번엔 여기 보라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X바에 관한 이야기. 그럼 똑같이 산을 그리고 40이라고 갖다 그린 상태에서 나 이번엔 40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야. 편차는 항상 양수죠. K도 양수죠. 그럼 40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는 여기 있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거지. 그러면 확률이 같다고? 확률이 같다는 건 여기서의 Z의 값과 여기서의 Z의 값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젠 시작. 노란색 Z를 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예요? K는 Z 곱하기 그때 편차 누가 되는 거라고? 시그마. 자, 또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K 곱하기 시그마요. 내가 길이입니다. 나는 여전히 Z 곱하기 2에 해당하는 편차 뭐라고 말할 수 있어? 2분의 시그마라고 말할 수 있죠. 집중. 노란색에서의 Z의 값은 어떻게 돼? 시그마 분의 2 이렇게 되고 보라색에서의 Z의 값은 어떻게 돼? 보라색에서의 Z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2K가 돼. 이거 다시. 보라색에서의 Z의 값은 그렇지. 2K가 되지. 그리고 여기 잘못 썼네. 여기 Z 곱하기 시그마였어. 선생님이 숫자가 아니었어. Z 곱하기 시그마다 보라서 여기서는 시그마 분의 K 이렇게 됐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우리 둘이 같아야 된대. 우리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같다. 그럼 결국 Z의 값은 뭐라는 거야? 시그마의 값은 뭐라는 거야? 2분의 1. 네, 잘 구해주셨어요. 시그마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바꿉시다, 여러분. 얘는 뭐로 바뀌어요? 40, 구했으니까 깔끔하게 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고 n바라고 불리는 것은 40, 시그마의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로 바뀌는 거지? 4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그쵸? 시그마 편차의 값을 구해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자.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짧게 풀어볼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또 확률과 P, X바가 4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일로 와줘. 나 이 그림부터 그릴게. X바 보라색으로 갖다 그릴게. 나 지금 42야. 그런데 4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야. 그럼 42는 여기 있잖아. 이 확률을 말해. 그치?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이때 가자. 길이 구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야? 2는 Z 곱하기 편차 모분의 모로 만들어지는 세상이지. 여기 4분의 1.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얘를 나타내는 Z의 값은 뭐라고? 8이요. 그쵸? Z의 값은 8. 2는 Z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Z의 값은 8.
그래놓고 이젠 여기만 주목하면 돼.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래. 그럼 산을 그려. 난 이젠 노란색 얘가 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40이야.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아야 해. 이 면적이랑 여기서의 a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이 같아야 돼. 그럼 a는 40의 오른쪽 왼쪽? 40의 오른쪽 왼쪽? 왼쪽. 여기. 괜찮아? 이 면적이 같다는 거지. 그럼 이때 z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때 z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지? 8이 된다는 거 맞지? 그럼 시작. a의 값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 40으로부터 무슨 쪽? 오른쪽. 아니면 그냥 길이로 구해도 되고, 길이로 구하게 되면 40-a. 내가 길이인데 맞아? 나는 z 8 곱하기 그때 편차 누구?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몇이다? 36이다. 구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운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몇이다? 36이다. 우리 둘이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그래서 답은 뭐? 18.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 6번이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 정규 분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게에 관한 거 나 이렇게 갖다 쓸게. m, 뭐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싹 갖다 쓴 상태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n개를 이미 추출한다. 그때 b-a 얘들아 이미 추출한다. m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고 m, 표본의 크기가 뭐다? n. 그래서 루트 n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그런 실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알려준 거야 너?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알려준 거 맞지? 그럼 얘들아 공식 들어가야지. B-A라고 불리는 것은 한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의 값 몇 점 몇? 99%를 나타낸 z의 값 몇 점 몇? 2.58 곱하기 그때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인 뭐를 갖다 써야 돼? 루트 n분의 3을 갖다 써야 되잖아. 그치? 얘가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알려줬네. 정확하게 몇 점 몇이라고? 1.7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식 하나, 미지수 하나, n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식 하나, 미지수 하나, n값 구해내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게 계산하는 n은 81이 나온대요. 직접 계산해 주시고 어렵지 않고요. 7번 문항 갈게요. 모평균임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 n m이라고 갖다 쓰고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씁시다. 그래놓고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이 80이다. 그때 실내 구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일로 와주실래요? m바라고 불리는 거예요. 결국 얘가 뭐라고? 80이요. m의 값이 뭐라고요? 80이요. 그래놓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보니까 100에다가 루트 씌우면 10, 10분의 5, 몇 분의 몇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봐봐. 나 몇 퍼센트의 신뢰도? 몇 퍼센트? 95%. 95%를 나타내는 z값 뭐? 그럼 일로 와봐. 얘들아 실내 구간의 양끝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80 더하기 z 몇 곱하기? 1.96 곱하기 맞아? 몇 분의 몇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야? 2분의 1 맞아? 이거 계산하면 얘는 뭐가 돼? 0.98을 더하는 거니까 8.98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80.98 미안해 80점 뭐가 되는 거라고? 98이 되는 거 맞지?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0.98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똑같은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몇이 돼?
80에서 0.98만큼 빼면 79.02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 이게 실내 구간인 거 맞지? 근데 그 실내 구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기로 약속하자고. 얘는 80.98이라고 불리는 이 실내 구간의 오른쪽 끝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79 플러스 뭐라고? 베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실내 구간의 끝 79.92라고 불리는 이 구간, 실내 구간의 왼쪽 끝,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79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하자. 그럼 게임은 끝났네.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뭐가 돼? 1.98. 여기서 알파라고 불리는 건 뭐가 돼? 0.92. 맞아? 79.92가 아니라 0이네요. 0이. 그쵸? 79.92라고 쓸 뻔했어. 0이지. 그러면 알파의 값은 다시 뭐라고? 0.02.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뭐 좀 구해달라고? 2알파 더하기 베타 2배에서 더해주세요. 그럼 2.02. 이게 답. 이게 결국은 2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유제의 전문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1번 문항부터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바로 넘어가서 레벨 1이요. 1번 문항을 같이 보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거야. 0, 2, 4라고 이렇게. 봐봐. 나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변수 0이 있고 2가 있고 뭐가 있다고? 4. 그때 확률을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 전체 우리들이 다 더하게 되면 전체 확률 1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그럼 잘 봐. 이미지 자체는 이런 거야. 모집단에는 지금 공 0이라는 공, 2라는 공, 4라는 공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고. 근데 표본의 크기가 2라고? 그럼 두 번 뭐 하는 거랑 똑같아? 복원 추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야, 그럼 복원 추출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첫 번째 뽑을 때도 공 3개, 두 번째 뽑을 때도 공 몇 개? 3개니까 3의 2승 몇 가지만큼 있다고? 9가지가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내가 그걸 한번 다 나열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다 나열해 볼게. 야, 복원 추출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00, 그리고 뭐 02, 04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다 한번 나열해 볼게. 20, 22, 24 그런 다음에 뭐 40, 42, 44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 9가지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것은 표본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부르니까 X바가 될 수 있는 것은 야 0의 0 평균은 뭐야? 0 우리들의 평균은 1 우리들의 평균은 2 우리들의 평균은 1 우리들의 평균은 뭐? 2 우리들의 평균은 뭐? 3 우리들의 평균은 2 우리들의 평균은 3 우리들의 평균은 뭐? 4 그래서 X바가 가질 수 있는 건 0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4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데 지금 너한테 묻는 건 그 표본의 평균에 2보다 작은 확률 좀 구해달라는 거야. 뭐? 표본에 대한 평균이 뭐보다 작은 확률? 2보다 작은 확률. 그러면 이렇겠네. 케이스 분류 들어가자. 첫 번째 케이스 P X에 대한 확률이 뭐일 수 있어? 1일 수 있는 거 맞지? 표본에 대한 평균이 뭐일 수 있다고? 1. 그럼 1이 나오는 거 세팅해. 야 여기랑 어딨어 1이 나오는 거 여기야. 괜찮아? 이거 딱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맞아?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지금 이건 똑같을 테니까 확률이 몇 개? 2개 있다는 거지. 맞아? 이거 계산하면 몇 분의 몇 나와? 3분의 1.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이하니까 px 바에 대한 이 확률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0이 나올 수도 있어. 얘는 유일해. 뭐가 나왔을 때야? 00이 나왔을 때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럼 0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1 3분의 1 2이 곱하면 몇 분의 몇?
9분의 1. 괜찮습니까? 이거 말고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둘이 더한 거. 그래서 답은 몇 분의 몇? 9분의 4가 답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찍어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문제. 봅시다. 유제 2번이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준 게 n, 정규 분포를 알려준 건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갖다 쓸게. 모평균이 m,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2. 그럼 얘는 모분산에 대한 값이 뭐라는 걸 알려준 거랑 똑같아.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4. 이 세 개의 사실을 알려준 거 맞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x바랑 얘랑 뭐 한 거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모평균은 뭐 한 거니까? 같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2n 이라고 하자. 관계식 하나 뽑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2분의 1이다.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2분의 1이라는 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뭘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이해해? 이것이 결국 표본에 대한 분산이 되는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되는데 얘가 결국 몇 분의 몇이라는 거지? 2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n의 값은 뭐가 되고? 8이 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의 값은 뭐가 돼? 16이 되네. 너보고 m의 값 좀 구해달래. 그러니까 m의 값은 뭐? 16.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3번이요. 유제가 아니라 그냥 레벨 2의 2번 문항이었어요. 다시 3번. 자, 보자. 정규분포요. n이라고 갖다 쓰고 20, 3의 제곱 이렇게 갖다 썼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러면 얘들아 봐봐. 구한 표본 평균 n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20,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는 세상이야 지금?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봐봐. 표준화 변수 z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0,1을 따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거 잘 봐 얘들아. 여러분에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연두색으로 갖다 쓸게. z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2x바 거기에 마이너스 40이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잘 들어봐. 봐봐. 야, 우리 여기를 표현할 때 x바인데 여기는 20이라고 갖다 쓰고 너 여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갖다 쓸 거야? 20 플러스 뭐라고 갖다 붙일 거야? z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맞지? 여기까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너의 눈에도 얘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잘 들어봐. 이 식을 좀만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조작해. 40을 반땡하면 뭐가 돼? 20 플러스 맞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z가 되는 거 맞지? 이거 내가 구했던 거 이게 표준화 작업 없이 풀기 위해서 x바인 거잖아.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x바, 내가 항상 x바 표준화 확률 변수가 주어라서 얘는 20 평균원부터 오른쪽 간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얘랑 같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얘랑 같다. 그럼 20이 꺼지고 결국 얘의 값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n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3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4번.
n 50,2의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구분 표본을 x바라고 하자. 아, 이렇게 갑시다. n바요. n바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겠어요? 50, 표본의 크기가 4라서 2분의 2, 1에 뭐가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n바에 관한 이야기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산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 50인데요.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87이래. 그럼 A는 50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에 A가 있을 것이고 괜찮아? 여기의 확률이 0. 뭐라는 건 9987이라는 건 여기 요 반땡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확률이 0.5랑 똑같아. 4987이랑 똑같은 거 맞지? 얘를 나타내는 Z값 표 밑에서 정보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자? 3이라고 하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배운 대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돼? A-5는 50은 3 곱하기 괜찮아? 그때 편차 뭐가 되니까 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값은 뭐다? 53이 되더라 이런 거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 선생님 50 플러스 50으로부터 오른쪽 Z 3 곱하기 편차 1이요. 그래서 53입니다. 얘 개인 취향이죠. 그래서 A는 53. 자, 이제 5번 문항이요. 유재인의 마지막 문제.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합시다.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 잘 봐. m바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겠어? m, 256의 루트 씌우면 16이요. 맞아? 16분의 4는 4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런데 그런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래. 그러면 B-A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읽으면 돼? 한글로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 실내 상수 몇 퍼센트? 99%를 나타내는 Z의 값 몇 점 몇 팔? 2.58 곱하기 2 맞아? 그때 편차 뭐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4분의 1을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이 값 좀 계산해 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2.58 곱하기 2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1.29. 네, 그래서 답은 1.29.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